네, 이렇게 기분 좋게 마감된 미국 증시 자세하게 분석해봐야겠죠. 히트앤비트로 이어가겠습니다. MTN 이항용 전문위원님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시장이 진짜 강한데요? 시장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아시다시피 오늘 밤은 이제 미국 시장이 휴장인 거 아실 것 같습니다. 준틴스데이라고 해서 노예 해방 뭐 이런 날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휴장이기 때문에 이번 주로 일단 오늘 거래로 일단 오늘 새벽으로 끝났고요. 우리가 3주 전에 9주 연속 상승해서 딱 한 주 이제 미끄러졌었는데요. 그 이후 이번 주까지 해서 2주 연속 상승세를 일단 기록했습니다. 다만 사상 최고가에는 3대 지수는 못 갔고요. 다만 러셀 2000 지수가 오늘 다시 한번 3일 만에 사상 최고가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우 지수 같은 경우 아직 1%가 사상 최고가 약간 모자라지만 바짝 다가선 조정 마감했고요. 나스닥 100이 오늘 또 상당히 상승했는데요. 나스닥 100도 오늘 종가는 사상 최고가 대비 0.8%에 붙어 있기 때문에 며칠 전만 하더라도 또 이게 7% 수준까지 하락했었거든요. 그만큼 회복 탄력성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어저께 양쪽에서 결국 사인한 것을 양쪽에서 공식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과 이란의 뭐 잠정적 60일짜리인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서명이 됐단 말이죠. 공식적으로.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살려놨습니다. 유가 폭발적인 하락은 안 했지만 유가의 하락세 추세가 좀 이어진 것도 그만큼 다행이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러셀 2000 지수는요. 보여드렸다시피 금년에 벌써 수번째 사상 최고가를 보여주는 흐름입니다. 금리 약간 올라가는데도 이렇게 중소형주 올라가는 것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좀 저조했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반등의 계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또 특히 전체적으로 보면 유가 같은 거, 금융시장 흐름 보면은요, 유가가 이제 큰 크게 내려간 건 아니지만 76달러 수준, 75달러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적 하락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건 다행스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리 같은 건 여전히 오늘 큰 움직임은 없었지만 여하튼 시장에서는 올해 한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베팅이 여전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뭐 전 세계는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장에서도 약간 굳이 부담스러운 것을 찾는다 그러면 미국 달러의 행보가 되겠는데요. 달러 오늘 다시 한번 100포인트를 넘어섰는데 지금 1년 13개월입니다. 정확히 13개월, 14개월 만인데요. 작년 5월 초에 기록했던 가격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달러가 이렇게 강해진다는 것은 미국 금리의 상승에 대한 베팅이 지금 달러에 대한 힘.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의 정기예금과 미국의 정기예금인데 미국의 정기예금이 더 비싸다. 지금도 비싼데요. 금리를 더 준다. 근데 앞으로 더 오를 것 같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당연히 미국에 대한 달러를 수요가 있을 거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달러 원은 오늘 1,539원, 40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겠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달러 엔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161엔까지 올라가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원화, 뭐 일본 엔화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은 달러가 지금 강해지고 있는데 그것의 기폭제가 금리의 상승세에 대한 베팅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달러랑 금은 약간 반대인데요. 금값은 또 좀 역시 오늘 또 재미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오늘 테크나 이미소비재, 커뮤니케이션 등 전체적으로 5개 정도 섹터 3개, 4개 뭐 상승했는데 문제는 종목 수로 보면 오늘 상승 종목 수, 하락 종목 수 비슷하거나 우리 하락 종목 수 좀 많을 수도 있으나 그림으로 봐서는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시장에서 좀 핵심 주식 위주로 좀 달려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시장에 뜨거운 주식, 앞서도 이번 한 주에 가장 많이 산 주식, 뭐 당연히 어느 정도 예측하시겠지만 스페이스X인데요. 스페이스X는 오늘 이틀째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요 종목별로 보면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마디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 아주 재밌습니다. 굳이 지역을 하면 자기가 큰 결심해서 인텔을 도와주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네. 도와줬다는 건데 결국 이제 작년에 아시겠지만 인텔의 CEO가 이제 당장 해고해야 된다는 얘기하다가 그 다음날 만나고 나서는 미국에서 최고의 또 경영자라고 했던 거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 정부 지분이 이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한번 약간 뭐 중요하진 않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재미있었던 것은 올해 1분기에 트럼프 대통령 주요 종목 중에서 트럼프 재단에서 했다고 하지만 어찌됐건
팔지 않은 주식이 사기만 주식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텔과 델 그리고 알파벳인데요. 여튼 오늘 인텔도 오늘 10% 올라갔습니다. 인텔이 애플과 협력을 하도록 애플을 설득했고 하면서 뭐 미국에서 국내에서 생산한다는 얘기인데 어찌됐건 지금 오늘 인텔은 10% 넘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도와줬다. 그런 표현 들어왔다는 거 재밌어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고요. 애플만 보면 뱅크 아메리카에서 이익 전망을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또 0.7% 올라갔습니다. 아마존이 오늘 또 나름 또 2%, 3%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자체 칩의 외부 판매를 뭐 확대 추진한다. 뭐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앞선 고래도 나왔지만 사실 틴콕이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에서 나온 것인데요. 결국 애플의 고객, 애플의 기존 고객이 아니라 애플을 새로 바꿔야 될 사람들 입장에 약간 우려되는 거죠. 작년까지, 재작년까지 제가 알기에는 가격 올린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격 올리더라도 메모리 올렸기 때문에 큰 차이가 안 났습니다. 2년 연속으로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지키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메모리 칩의 부족, 메모리 칩의 가격 상승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반적인 흐름이 나왔고요. 바로 이 부분은 메모리 칩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반도체 부족에 대한 그런 의견,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 거의 8%, 9%의 급등, 한때 뭐 10%가 넘는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또 사랑받는 ETF 중 하나죠. D램 ETF가 9.6%가 지금 오늘 급등하는 모습. 이거 두 개 다 사상체 효과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반도체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도체를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장비를 또 사야 되잖아요. 장비. 네. 그래서 반도체 장비 4인방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ASML, 슈퍼올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거. 그 시리즈들이 다 사상체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SM은 오늘 물론 사상체 효과가 같고요. 산업재가 계속 강합니다. 캐터필러 3% 사상체 효과고 GE 버너바도 6% 정도 반등을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징적으로 기타 하나 보면 특별한 이유보다는 여하튼 많이 하락해서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디즈니 오늘 3% 올라간 것도 특이한 점이 되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저께 우리 시장이 9,000포인트 넘게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상체 효과 뭐 같지만 역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대한민국에서는 딱 이 끌고 가는 것은 지금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지금요.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거든요. 그 두 개 주식의 이익점만 계속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올라가는 거고 나머지는 좀 제 입장에서 보면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우선 자동차, 현대자동차, 로보틱스 그런 거 뭐 있지 않습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이런 것들에 대한 희망이죠. 희망. 현대자동 올해 실적 별로 안 좋았던 거 아닙니까? 네. 또 하나가 이제 조선. 그리고 방위산업. 그래도 그런 것도 대형주 군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말이 될 수는 있죠. 그렇지만 또 제가 한국 주식을 잘 보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가 지금 올라간 주식 올라가고 떨어지는 주식 많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좀 아쉽지만 제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나머지들 갖고 이렇게 아쉬워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맞는 전략은 아니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길게 말씀드렸지만 MSCI 한국이 오늘 또 6.8% 올라가면서 이거 자체도 사상체 효과로 끝났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거의 52, 3%가 지금 두 주식이거든요. 두 주식 때문에 올라가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도주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가는 종목들이 더 강하게 가는 전형적인 강세장 후반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들이 올라갈 수 있다는 그 여력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요. 자, 이렇게 시장이 강해서 더 알아야 하는 헤드라인들만 모으고 모았습니다. 첫 번째부터 열어볼까요? 광 네트워킹 성장 기대감이 몰리는 마벨 테크놀로지 오늘 주가 많이 뛰었던데 목표가 상향 이슈 있었죠? 네, 맞습니다. 오늘 키뱅크에서요. 마벨 테크놀로지 목표 주가를 48%나 파격 상향했습니다. 사실 마벨 테크놀로지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주식 뭐 계속 하고 코너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딱 지난주에 했던 게 마벨 테크놀로지입니다. 맞아요. 제 기억에 그 당시에 시가총액이 2,500억이었는데 지금 2,000 앞에 숫자가 바뀌면서 2,700억 달러 넘어섰거든요. 그렇구나. 물론 앞으로 얼마나 갈지 더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마벨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약간 복습하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키뱅크에서 260엔인데요. 385달러로 지금 48% 거의 50%나 올려놨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아시다시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벨 테크놀로지 하면 기본적으로 보면 주문형 반도체 시장이거든요. 주문형 반도체 시장에다가 결국은 올 봄이었죠. 올 봄에 이제 지분 투자가 들어가고
젠수랑이 얘기하면서 지금 이제 다음번에 1조 달러, 1 트릴리언 마켓에 들어가서는 마벨일 것이다 얘기를 했죠. 네. 뭐 그렇다고 주가 당장 올라간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상당히 아웃퍼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 하나가 아시다시피 그 주문형 반도체는 뭐 다들 아시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광 네트워킹입니다. 그래서 광통신 하면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늘도 많이 올라간 거로 제가 잠깐 봤는데 코닝 그런 거가 거기서 이제 분류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코닝을 비롯한 두세 회사가 광통신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되겠는데요. AI 모델로 인해서 고도가 되면서 데이터 센터는 거의 계속 커질 수밖에 그 내부세의 통신 그런 분석이 빨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해서 데이터 전송 효율을 높이는 광 트랜시버라는 그런 핵심 기능이 있는데 필수 부품이 있는데 여기에서 핵심 기능을 갖고 있는 그 디지털 신호 처리 분석 장치를 바로 이걸 DSP라고 하는데 그걸 누가 독과점하고 있냐면 바로 이게 마벨 테크놀로지가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바로 이 부분을 이번에 키방크에서 핵심적으로 집중 조명했고 바로 실질적으로 이 얘기 때문에 젠슨왕이 1조 달러 얘기했던 거건데 사실 오늘 이 부분이 이 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이 코닝 비롯한 그런 것들이 시리즈들이 다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주문형 반도체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고 네. 바로 이 광통신 시장 확산 물론 이것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하나의 흐름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젠슨왕이 얘기한 것들은 하나의 이제 보너스 같은 얘기죠. 실제로 보면은요. 그런 것들이 시장을 끌고 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어떤 단순히 낙수효과, 엔비디아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큰 전망, 소위 장밋빛 전망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엔비디아의 지분 투자를 받았던 그 종목이기도 한데 젠슨이 이렇게 밀어주는 것 외에도 자체적인 기대 효과가 아주 강력하다. 마벨 앞으로의 흐름도 기대해 보도록 하죠. 두 번째 헤드라인은 무엇일까요? 시티그룹의 강력한 지지를 받은 피그마. 어제 보니까 피그마 이제 살 때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좀 이번 다시 한번 과거 얘기를 하면서 냉정하게 보겠습니다. 이게 피그마가 작년 4월에 상장한 겁니다. 상장하면서 그때 한번 기억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쪽에 IT 업계 국내 종사 하시는 분들은 이 피그마가 이제 세상을 바꾸는 거라고 얘기했고 그때 보면 지금의 스페이스X 정도는 아니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피그마에 광분했을 때입니다. 제 주변에도 많았어요. 네, 그게 보면 이제 그 피그마가 와서 어도비의 뭐 포토샵 이런 거는 이제 세상 끝났다 하는 거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제가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더 이상 설명을 말씀 못 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보면 피그마가 앞으로 세상을 바꿀 거라는 얘기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돌아가 보면 이게 그 피그마의 IPO 가격이 33달러 정도였을 겁니다. 근데 이게 그날 폭등하고요. 그 다음날까지 폭등했던 가격이 장중에 145달러까지 갔었습니다. 145달러.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33달러짜리가 공모를 거쳐서 그 다음날 장중에 140 몇 달러까지 갔고 종가 130달러가 왔을 겁니다. 근데 오늘 가격이 올라왔자 18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10분의 1 토막 났다는 겁니다. 10분의 1까지는 아니지만 7분의 1 토막, 8분의 1 토막 난 거죠. 거의 제가 보기에 이 그림 자체를 보면 쿠팡 같은 그림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쿠팡은 장기적으로 나왔는데 피그마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주가 이제 큰 흐름이 떨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피그마에 대해서 분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떨어질 만큼 떨어진 거 아니야. 공모주 가격보다도 떨어져 공모 가격이 반이 됐으니까요. 근데 CT는 AI가 들어오면서 이제 이 위협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살만한 시기다. 워낙 피그마가 실력이 좋다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앞으로 시장을 갈 수 있는 그 커버할 수 있는 규모가 250억 달러가 작년에 시장 규모였는데 이제는 갈수록 커지면서 500억 달러 정도 시장가를 커질 수 있고 이 정도의 노리는 그걸 차지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피그마의 역할이고 피그마의 뭐라고 할까요? 피그마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시그마를 얘기하는 것이 CT라고 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단가도 상승하고 좋은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여전히 CT의 의견은 다수 의견이라기보다는 소수 의견이라는 것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는 피그마에 많이 물려있어서 이제는 물타기 하겠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주장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소개는 시켜드리지만 다수의 의견은 여전히 아직은 크게 매수 의견보다는 앞선 표현에 나왔다시피 중립 의견이 다수라는 거.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것이 나오더라도 너무 흥분해서 일시적으로 물리는 것보다 좀 냉정하게 한 발짝 물러서서 보시는 것이 맞다라는 것도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리기 위해서 피그마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좋아요. 브랜베어 시각을 이렇게 골고루 설명해 주셨으니까 보유자분들께서는 꼭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다음 헤드라인 열어볼게요. 한국인의 미국 주식, 그렇죠. 자, 이번 주에는 이제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이 과연 무엇일까? 왠지 반도체일 것 같아요. 네, 앞서 보여주셨다시피 제일 많이 산 거는 스페이스X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산 거가 이번에 또 ETF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SOXX가 제일 많이 샀겠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4위도 DRAM ETF가 들어가고요. 5위는 QQQM입니다. QQQM은 약간 저렴이로 나온 나스닥 100의 ETF니까 뭐 극히 상식적이라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여튼 주요 종목 중에서 ETF 중에서 가장 많이 산 ETF는 반도체 ETF가 되겠습니다. 1년 동안 76%나 상승했고요.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AMD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당연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거를 추정하는 것이 되겠고요. 가장 그 핵심적으로 이 SOXX랑 여러분들 또 많이 아시는 SMH라는 ETF가 있습니다. 약간 성향이 약간 다른데요. 여튼 기본적으로 그 패시브 전략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전체적으로 변형된 시가총액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보시면 시가총액을 상당히 추종하는 거가 SMH라는 ETF가 되겠고요. 시가총액도 중요하지만은 이 약간의 성장성 이런 것들 가미한 것이 SOXS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현재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비중에 들어가 있고 AMD가 들어가 있고 시가총액만 여러분 기준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엔비디아가 제일 많이 들어갈 텐데 꼭 그게 아니기 때문에 성과가 더 낮기 때문에 수익성은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일단 일반적으로 성과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반도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앞서 팀쿡이 얘기한 소위 반도체 수요 공급에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 워낙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좀 표를 하나 준비해 두겠습니다. 사실 어저께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어저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요. 도이치그룹에서 목표 주가를 $1,500로 올린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그때 이제 기본을 했던 그 자료에 나왔던 표가 되겠는데요. 약간 그 표가 이제 그 그림이 숫자가 작기 때문에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설명만 드리면 아실 것 같습니다. 이 뒤에 그 도이치방크에서 설명한 자료는 자기네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가트너 그룹에서 분석한 겁니다. 가트너 그룹. 가트너 그룹이라면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IT 리서치 기관이라고 딱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개별 기관이 증권사가 아니라 가트너 그룹에서 했다 그러면 일단 신뢰도가 훨씬 높아지는 그런 쪽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이 자료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위에는 박스 3개가 있는데 위에는 기본적으로 보면 D램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고요. 두 번째가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HBM의 수요 공급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초록색으로 써놨는데 초록색을 제가 박스를 해놨는데 결국은 이걸 다 합쳐서 이 수요 공급의 불균형, 수요 공급 불균형이 뭐냐면 저 밑에 보면 수요 대비 얼마만큼 공급이 못 따라가서 수요가 더 늘어난다. 그러니까 저 위에 보면 제 초록색 중에서 빨간색 수치 있지 않습니까? 네. 21%, 26% 하는 것들인데 나중에 확대해서 보시면 되겠지만 그것이 그만큼 더 공급이 수요가 폭주해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숫자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한 거냐? 2030년까지 계속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물론 내후년이 되면 18%로 제일 공급의 부족이 컸다가 30년이 되면 지금 수준입니다. 11%, 12%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 2030년까지 반도체는 계속 공급이 부족하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물론 팀쿡 얘기했다고 해서 주가 올라갔겠지만 저는 팀쿡보다는 실제로 어저께 이 가트너 자료가 분석되면서 분위기가 좋았다고 보셔야 되겠고 이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게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로 그 회사들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다. 한국 주시장도 딱 이 관점에서 이해하셔야지 주위에서 보시고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차익을 실현한다. 어떤 갖고 있는 주식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물탄다. 그런 접근은 미국 주식 하실 때 안 하셨다 분들이라면 한국 주식도 지금 그렇게 하시면 좀 포모? 한국 주식에서 포모가 느낄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라는 거 꼭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망설여질 수는 있지만 여전히 가장 강력한 성장이 기대되는 쪽은 반도체다. 꼭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히트앤비트 이항영 위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